오늘은 음악의 3요소가 있죠. 리듬, 멜로디, 하모니. 이 3요소가 복합돼서 이제 완벽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리듬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리듬을 우리가 이제 박자 이런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3요소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면서 원초적이면서 음악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기 전까지 가장 먼저 출현한 음악의 요소 중에 가장 먼저가 리듬이에요. 그 왜 옛날 그 필름들을 봐도 아프리카 같은 데 이렇게 가면은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이 무슨 학교도 없는데 음악 교육을 받았겠어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 어떤 그 나름대로 이렇게 축제 같은 거 열 때 보면은 그냥 어떤 타악기든지 뭐 제주권 만들어가지고 막 두드린단 말이에요. 막 두드리면서 막 아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뭐 그런 음성들을 내면서 아주 흥겹게 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리듬이라는 거는 그 아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된 거고, 음악의 3요소 중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가르쳐 보면 말이죠, 멜로디하고 어떤 코드까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멜로디, 코드가 뭐냐면은 3요소 중에 이제 화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애드립을 이제 넣곤 하시는데, 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게 리듬이에요, 리듬. 박자. 박자를 가장 어려워하세요. 제가 봐도 박자가 제일 어려워요, 까다롭고. 왜냐하면 그 박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의 또 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뭐 정확하게 다 이해한다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우리가 박자 개념, 리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주 그 초급자의 마음가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여기다가 짧은 문장을 쓸 거예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쓸 때까지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감추고. 자, 10글자를 쓸 겁니다.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안 보이겠죠? 제가 혼자 촬영하는 거라 하기 좀 힘들지만, 자,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조금 그럼 줌인해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으셨냐면요.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자고, 이게 궁자고, 이게 화자고, 이게 꽃자고 그렇게 읽으신 게 아니고 문장 전체를 지금 읽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한글은 자음하고 모음하고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뭐 우고 뭐 이런 그런 복잡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 문장을 읽어 나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문장이 머릿속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본 거예요. 이게 딱 보면은 그냥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단어 하나씩 이렇게 읽으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냥 한눈에 지금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보도 그렇습니다. 악보도 처음에는 이거를 뭐 한 글자씩 이렇게 읽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이나 겨우 이제 뭐 자기 이름 쓰고, 물론 천재들이 가끔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뭐 기역, 니은 이렇게 배워가지고 겨우 이제 한 글자씩 쓰면서 이렇게 읽어 나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잘 모르는 아이들, 아직 서투른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읽냐면 무, 궁, 화. 이거는 글자가 좀 어렵네. 이게 꼬에 뭐지? 이러면서 이게 꽃, 이 이렇게 읽죠. 아이들의 공통적인 어떤 읽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악보를 보는데 지금 그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분석해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느려지고, 뭐 책 한 권 읽으려면 뭐 세워라 내워라 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 성인들은 이미 이 글을 읽는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다 프로페셔널하죠.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읽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같은 것도 뭐 다 보시면은 그냥 뭐 한 30분이면 그냥 원하는 거 딱딱 이렇게 해서 다 정독하시잖아요. 악보도 똑같습니다. 악보도 어떤 음표든지 간에 이 음표들의 조합이 이루어져서 악보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악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글도 점점 읽으면 그 읽는 능력이 빨라지고 늘어가듯이 악보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악보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글을 읽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가장 우리가 글을 읽는 것처럼 악보를 빨리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 마음만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런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오늘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새로운 음표, 길이에 대한 접근이에요. 지금 여기는 오선지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이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보면 4분음표가 있어요. 4분음표가 우리가 한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한박. 이 모든 음표를 숫자화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에서는 굳이 필요 없어도 반드시 이거는 머릿속에 담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골치 아프지 않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할 수 있는 산수 실력이면 할 수 있어요. 한 박자를 100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박자를 100. 자, 그러면 반 박자는 몇일까요? 예, 간단하죠. 50입니다. 자, 16번 음표를 우리가 반박자의 또 반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요거는 숫자로 얘기하면 25가 되죠. 자, 긴 박자로 가볼게요. 그러면 한 박이 100이니까 2분 음표는 두 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면 200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온음표라고 하는 네 박은 400이 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거,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연주하는 곡이 4분의 4박자라는 구성으로 된 곡들을 연주를 많이 하죠. 자, 이거는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4개 있다는 얘기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400이 되면 돼요. 한마디 안에 어떤 음표의 조합이든지 간에 한마디 안에 400으로 떨어지면 4분의 4박자가 맞는 겁니다. 자, 이 숫자 개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숫자 개념. 이거는 오늘은 초급을 위한 설명이지만, 이제 또 다음번에 중급자를 위한 설명, 이제 고급자를 위한 설명 이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히 있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한 박자를 100으로 그냥 잡고, 반 박자는 그냥 반으로 잡으면 5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질문이 점 4분음표가 있잖아요. 점 4분음표. 이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뭐 계산하면 뻔하죠. 점이 이렇게 음표 뒤에 이렇게 붙으면 앞에 있는 음의 반이기 때문에, 이건 만약에 점 4분음표라고 그러면 이건 150이 되는 거예요. 150이 되는데, 일단은 이것도 저는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골치 아프고 어려워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왜 나중에 생각하냐면,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기본 자음 모음이 있어요. 기본 자음 모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을 이제 기본 자음이라고 그러고 하고 아, 야, 이, 오, 요 이렇게 나가는 거를 기본 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자음이 14개가 있고 또 기본 모음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24개로 이루어지는데 기본 자음 모음이 우리가 처음 아이들 글 가르칠 때도요. 기본 자음 모음으로만 구성된 글자를 가르쳐요. 그러면 기본 자음 빼고 뭐가 있느냐? 복합 자음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쌍기역, 쌍시옷, 뭐 쌍지읒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복합 자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어떤 자음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때 요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지금 글을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여기 점이 들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점이 들어가는 문제는 요거는 기본 자음에서 벗어나서 복합 자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기본 자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본 자음 모음의 개념으로. 여기 오른쪽에 숫자의 개념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왼쪽에는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있는 발음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발음으로. 그러면은 지금 한 박자가 100인데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이거를 어떤 선생님은 뭐 딴으로 발음을 해라라고 하시는 분 있고 따안으로 하라는 분 있고 뭐 따은으로 하라는 분 있고 뭐 여러 분이 있으신데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따안입니다. 따안. 요걸 따안이라고 읽는 거예요. 따안. 그 다음에 이 8분음표를 딴이라고 읽을게요. 한 글자로. 따안은 두 글자죠. 8분음표를 딴이라고 읽고 16분음표는 우리가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딴에 받침도 없는 거지. 그냥 따.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따안 4분음표 따안. 그 다음에 8분음표는 딴. 자, 제가 무작위로 조합을 해볼게요. 랜덤으로. 딴. 이해 가시죠? 제가 손으로 가렸나요? 다시. 따안.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발음으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요건 따잖아요. 따는 따보다 짧겠죠. 왜냐하면 받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읽냐면은 자, 딴 우리가 이렇게 읽었어요. 8분음표를. 그러면 16분음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4분음표와 8분음표와 16분음표를 무작위로 제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랜덤으로 진짜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따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딴과 따로 발음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연습이 되셨으면은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는 글쎄요, 제가 프린터를 지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폰에다가 이렇게 캡처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캡처하시는 방법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어디 A4 용지에다가 요거는 제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 A4 용지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오른쪽으로는 숫자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는 음표별로 발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뭐 이 2분음표는 뻔하죠. 뭐 안 이렇게 되겠지. 안. 그 다음에 오는표는
안.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안. 하나 덜 썼네. 자, 오음표로 가면 개수가 많아지기 좀 복잡해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해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안. 예,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오음표하고 이분음표는 우리가 어떤 이 계산을 하거나 읽어 나가는데, 크게 문제들이 없는데, 대부분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를 읽어 나가는 데에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4분의 4박자라고 했을 때, 제가 무작위로 했으니까 일단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게 400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400이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100, 200, 그쵸? 한 박이 100이니까. 100, 200, 이거 52개니까, 100 맞죠? 그럼 300, 그 다음에 25가 4개니까 400. 그럼 4분의 4박자의 요건은 지금 갖춰졌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따 아니라고 그랬죠? 8분음표는 딴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따라고 그랬죠? 그러면 따안 딴 따따따따 이렇게 되겠죠. 따안 딴 따따따따 따안 딴 따따따따 이렇게 발음으로 읽어 나가면은 읽어 나가기가 훨씬 편해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초급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자, 이 개념으로 하면은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거 중에, 리듬 중에 뭐가 있냐면, 싱커페이션이라고 있어요. 싱커페이션.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당김음인데, 이런 형태거든요. 짧은 박이 먼저 나오고, 짧은 박이. 그 다음에 뒤에 긴 박이 나오고, 다시 짧은 박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짧은 박, 긴 박, 짧은 박. 이런 리듬을 어려워하시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령으로 한번 읽어 나가면은 이게 읽어져요. 볼게요. 이건 딴이죠. 자, 8분음표니까 딴이죠. 이건 따 아니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 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딴.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면은 밑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건 딴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딴이라고 적고, 요거는 따 아니라고 하기로 했죠. 따안. 그 다음에 요거는 딴이고, 다시 요거는 딴이 되고, 요거는 따 아니 되죠. 따안. 그 다음에 8분음표는 다시 딴이고. 자, 그러면 딴 그냥 글자로 읽어 나가도 돼요. 이렇게 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한 부분에서 빨라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딴 이렇게 급해지는 부분이 없게 딴 이게 지금 싱커페이션의 어떤 구조거든요. 이 싱커페이션 당김음. 요거 되게 어려워요. 딴 하는 리듬. 자, 요게 2배로 빨라지면은 이렇게 돼요.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게 3개를 묶어서 이렇게. 자, 요게 2배로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앞하고 뒤가 16분음표가 돼요. 가운데는 8분음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대로 이제 반이 줄은 거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지금 어려워하는 리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요게 지금 따잖아요, 따. 그럼 얘는 지금 딴이죠, 딴. 8분음표는, 16분음표는 따고. 그리고 다시 16분음표가 왔죠? 그럼 얘 또 따고. 8분음표가 왔으니까 딴이고. 16분음표가 또 왔으니까 따고. 그럼 요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따딴 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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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러면 이제 감을 잡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거 보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발음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숫자를 생각하세요. 숫자. 제가 요거는 좀 글쎄요. 뭐 다른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이게 25고 16분음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25고 얘가 50이잖아요. 8분음표가. 이 숫자의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이 길이가 어느 정도로 긴지 더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따딴 발음으로만 하면 딴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따보다 딴이 길이가 2배는 되는구나. 25에서 50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발음을 이용해서 하시면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따딴, 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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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그 여러 가지 형태들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리듬으로는 읽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뭐 점사분음표라든지 쉼표에 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아직은 안 했어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하나하나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뭔가 처음에 우리가 글을 처음에 배우기 시작하듯이 발음부터 그 다음에 이 음표의 길이가 지금 뭐 100이냐 50이냐 요것부터 생각을 하고 읽어 나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복잡한 거는 언제 읽냐 이러잖아요. 복잡한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악보를 전혀 못 보시는 분들도 악기를 잡고 한 1년 정도면 보시기 시작해요. 근데 요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접근을 하면 그 기간이 아주 많이 당겨지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들은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프로들은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부점도 이렇게 나왔네. 18번음표. 프로들이 만약에 악보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거는 4박자가 안 돼서요. 하나 더 쓸게요. 이렇게 4박자가 되려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를 아까 여러분들 무궁화 꽃이 폈습니다 읽으셨잖아요. 한 번에 최소한 한 마디는 하나로 눈에 들어와요. 하나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가 이미 머리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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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그냥 글을 읽듯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한눈에 정보가 그냥 바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보를 빨리 보지? 초견 특히 처음 보는 악보들도 어떻게 저렇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해나가지 하는 게 신기할 따름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마냥 신기한 게 아닌 게 여러분들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한 번에 읽으셨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거가 한눈에 딱 들어와서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미 처리가 된 상태에서 연주를 하려면 최하 아주 어려운 것까지 소화를 하려면 최하 1년은 걸려요. 1년. 그리고 리듬의 세계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타악기 전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드럼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그냥 식은 죽 먹기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것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읽어나가는 게. 그러니까 타악기들은 어차피 리듬을 쪼개고 이걸 어떻게든지 나누고 그 싸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해져서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그런 능력이 타악기만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둔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또 타악기는 또 멜로디에 대해서 좀 약할 수는 있죠. 물론 이제 마림바 같은 악기들은 리듬도 잘 봐야 되고 이 멜로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잘 봐야 돼요. 이 마림바 있잖아요. 실로폰 같은 거 큰 거 있어요. 나무로 된 거.
그 때리는 거를 막 손가락에 2개씩, 양쪽 손에 2개씩 꽂고 막 이렇게 막 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리듬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에 대한 이해도 돼 있고, 악보를 보는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 피아니스트도 그래요. 피아니스트도. 피아노가 멜로디만 있는 게 아니고 리듬이 있거든. 그러니까 리듬하고 멜로디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가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도 이 악보를 보는 능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 얘기고 그쪽 얘기고, 이제 우리 얘기를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음표의 길이마다, 자, 4분음표, 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숫자화해서 개념 머릿속에 넣으세요. 4분음표가 100이다. 8분음표는 50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발음으로 얘기하면 따 아니다. 따안. 네, 8분음표는 딴. 그 다음에 16분음표는 따. 그래서 일단은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 후로 이렇게 수월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런 악보 보는 능력이 안 느냐면, 여기서 해결이 안 됐는데 자꾸 어려운 걸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소위 얘기해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려면은 기본적인 거 하나씩부터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초급에 대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이 초급에 대한 거는 오래 안 걸려요. 이제 이렇게 뭐 싱커페이션 들어가고 부점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약간 어렵고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건 오래 안 걸리거든. 이거 정도는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초급 과정, 초급 과정으로 리듬을 어떻게 읽어 나갈 거냐. 일단은 리듬부터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개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를 하는 거지, 일단 리듬을 못 읽으면은 뭐 어떤 음계도 우리가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리듬 초급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리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한 번에 읽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어려운 악보도 한 마디 안에 있는 것 정도는 한 번에 읽고 철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기초부터 한번 다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중급, 고급도 어려운 거 나갈 때는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